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지만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달 16에서 17세에 이어서 지금은 12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 접종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마 단계적으로 더 확대되겠죠? 네, 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부모들도 아이들의 접종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저질환이 있을 땐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판단은 청소년 본인과 또 부모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명입니다.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동구와 북구, 중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며 동구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타적 확진자 접촉자로 4명이,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로 17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전날보다 31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11명, 포항과 칠곡에서 각 4명, 경주, 경산 각 3명, 김천 2명, 영주, 영천, 고령, 울진에서 각 1명이 나왔습니다. 3일 0시 기준 집계 이후 영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더 나와 누적 확진자는 356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모두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동에서 미술과 음악 공연 그리고 가을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예술 융복합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지역의 인문과 예술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보통 저희가 전시회라고 하면은 그림만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를 생각하실 텐데요. 예술 융복합 전시는 꼭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된 형태의 전시회를 의미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만든 그 가을 취하다 예술 융복합 전시회는요, 저희 미술학과의 전시회와 음악과의 음악회, 그리고 국어국문학과의 상상 트랜지스터, 이렇게 3가지 과에서 지금 다양하게 융합, 복합한 형태로 전시회가 이루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전공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었고, 학생들도 교실 안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어울리면서 본인의 전공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안동대학교 지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이 가장 예쁜 계절입니다. 안동대 교목인 은행나무가 저희 미술학관 들어오는 길에 너무 예쁘게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노랗게 핀 은행나무 잎을 보면서 저희가 예술에 푹 빠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전시회를 보시고 또 음악회와 그리고 국어국문학과의 신앙송 등 다양한 행사들을 노을과 함께 은행나무를 내려다보면서 바라보는 그 가을밤의 정취를 함께 느끼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술융복합 콘텐츠 기획사라는 창업 동아리의 대표를 맡았었고요. 이번 전시회의 기획 총괄을 맡았습니다. 요번에 전시회가 되게 색다르고 그리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시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관람자 모두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융복합 콘텐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지역 문화예술인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시회는요, 11월 5일 금요일까지 하고요. 오셔서 예쁜 단품과 멋진 작품들 즐겨주시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진행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는데요. 토지 소유주나 공원 내 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립공원의 경계와 공원 시설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HCN 김도윤 기자입니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진행하는 용역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되는데 현 팔공산 도립공원의 자연인문 환경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토지 소유주와 공원 내 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립공원 경계안과 공원시설 계획, 공원용도 지구계획 등을 포함한 공원 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국립공원이라는 최고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체계적인 생태 보존과 환경 관리가 가능하며 주민 지원 사업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고품격 탐방 서비스 제공 및 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원 경계나 계획 마련에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사이 가교 역할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해소해주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도와 대구시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부로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였다면 앞으로 지역 주민 편에 서서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 공원계획안이 마련되면 환경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지자체 의견 청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봉화이는 영풍 석포 재련소가 8일부터 10일간 조업을 중단합니다. 이번 조업 중단은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경상북도가 석포 재련소에 내린 조업 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10일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재련소 측에 20일간의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련소는 조업 정지 기간 동안 환경 정리와 특별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직원과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를 국내산과 섞어 원산지를 속인 가공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청송군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 30톤 4억 8만 원어치를 국내산 100%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이 업체 외에도 3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한 전밀 검사를 강화합니다. 도는 23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방역훈련을 실시하고 긴급 방역대책을 전파했습니다.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과 전파를 막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5개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에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31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가동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29만 6천 헥타르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76개 노선 721km를 폐쇄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산불 감시원 2,500여 명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